말뚝 꽉 받고 토크로 밀어붙이는 거야. 토크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는 그 느낌이야. 그래서 약간 복고풍이야. 오히려 이 차는 복고풍이야. 복고풍. 디젤을 다시 출시해 주십시오, 현대차 관계자 여러분. 2.2 스마트 스트링 디젤은 좋은 엔진입니다. 아주 좋은 명기입니다. 꼭 팰리세이드의 연식 변경을 통해서라도 2.2 디젤 엔진을 추가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팰리세이드가 진정한 경제성 컨셉의 팰리세이드야. 지난 테슬라 서울 부산 시승기에서 했던 위측 차량용 필수템 3종 세트에 40% 할인 이벤트가 반응이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만 더 연장해달라는 요청도 있고 해서 위측 차량용 필수템 3종 세트 40% 할인 일주일만 더 연장합니다. 콕핏스토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구매 전에 이 영상 안 보면 무조건 손해. 영상 아주 알차게 찍었습니다. 영상 시작합니다. I blame it on the stars, I blame it on the rain, I am saying your name. I blame it on the stars. 예진아,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다. 어떻게 생각해? 팰리세이드는 왜 전기차 안 나오고 하이브리드가 나왔어? 그래서 이번 팰리세이드는 전기차의 성격을 더욱 강화했어. 한번 제대로 느껴보기 위해서 저희가 이 차를 갖고 영동고속도로 오르막, 나는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는 영동고속도로 오르막에 가져가 봐. 왜 영동고속도로를 가는 거야? 영동고속도로가 오르막이 진짜 많거든. 거기서의 이 하이브리드의 주행 등판 능력을 보는 거야. 거기서 지금까지의 모든 현대기아차는 다 실패했어. 왜? 6단 변속기이기 때문에 시프트 히스테리 현상이 엄청났어. 시프트 히스테리 현상이 뭐냐면 기어가 6개밖에 없기 때문에 부족한 출력 때문에 기어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야. 5단 내려갔다가 4단 내려갔다가 다시 5단 갔다가 다시 4단 갔다가 다시 6단 갔다가 막 이러는 게. 그럼 연비 안 좋아지고 이제. 연비도 안 좋아지고 주행 감성이 불쾌하지. 그래서 과연 훨씬 더 좋아졌거든. 이 출력이 300마력 넘게 올라갔어. 과연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영동고속도로에서 강릉 가는 길에 타보면 어떨지 한번 제대로 느껴보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중요한 건 제가 이미 이 차를 타고 부산에 갔다 왔어요. 어제 출장으로 다녀왔는데 일부러 110km로 정속 주행했어. 내려갈 때는 연비가 12.8 나왔고 올라올 때는 오르막이 더 많아서 연비가 12.6까지 떨어졌어. 그럼 왜 이렇게 연비가 안 나올까 생각해봤는데 6단 변속기다 보니까 110km로 정속 주행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엔진을 2200rpm 해놨어. 엄청 많이 쓰는 거야. 내연기관 절정일 때 다다라 변속기가 그 기술의 꽃이었거든. 그래서 벤츠 9단 미션은 110km로 정속 주행하면 엔진 RPM이 1400rpm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이렇게 달리는 거네. 2200이면. 그치, 2200이면은 110 정속을 이 사우나 뜨거운 물에 앉았을 때 그러니까 인간이 푹 쉬잖아. 요즘 차들은 다 그렇게 달려 110km를. 근데 얘는 런닝머신에서 이렇게 약간 경보하는 느낌 있지. 그 느낌으로 달리는 거야. 이해돼? 일단 연비는 좋지 않다는 걸 어제 확인했어요. 일단 여러분 이 차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기 전에 우선 차의 외관과 내장 먼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출발하기 전에 위측 차량 가죽 케어 티슈로 시트 한번 닦아주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팰리세이드 여러 실내 중에 블랙이 나는 제일 마음에 들더라. 난 소재가 고급이 아니면 아닐수록 실내는 블랙이어야 된다 생각해. 현대차의 최신 가죽들 보면은 약간 가죽이 단단한 느낌이 들어. 약간 단단해. 한번 여기 쿠션 한번 만져봐봐요. 이런데 눌러봐. 오, 진짜네. 단단하지? 현대차의 가죽 시트가 좀 단단해요, 여러분. 솔직히 이런 차 회사차로 사면 자동 세차 많이 하잖아. 근데 자동 실내 세차는 없잖아. 그래서 차를 편하게 관리하는 분들도 이 위측 차량용 세트로 되게 그냥 편하게 관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면 합격? 그래서 금세 말라요. 마르면 약간 윤기 있는 느낌으로 바뀌어요. 이 정도면 합격. 합격. 팰리세이드가 레인지로버랑 닮았다 해서 옆에 세워봤어. 어때? 전혀 안 닮았지? 전혀 안 닮지 않았어? 전혀 안 닮았네. 그지? 일단 뒷모습 봐보자, 이제. 뒷모습. 이제 레인지로버 닮았다고 하는 게 사실 뒷모습인데요. 닮았어? 닮았다, 뒷모습은. 닮았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 아니, 레시피는 비슷할 수 있어. 레시피는 비슷할 수 있는데 생긴 게 비슷하진 않잖아, 디자인이. 약간 비슷한 정도가 레인지로버 테무 버전 막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 아니고 그냥 삼촌 조카 정도? 나도 이게 사람들이 레인지로버 많이 닮았다 그래서 그냥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긴 했는데 막상 옆에 세워두고 보니까 안 비슷하네. 근데 밑에 저 은색 바라든지 이렇게 쫙 글자 써놓은 거라든지 번호판의 위치라든지 이 밑에 범퍼의 형상이라든지 이런 거는 약간 비슷하긴 한데 이거 갖고 뭔가 베꼈다 이건 전혀 아닌 것 같아. 근데 부인할 수 없는 거는 여기 느낌은 약간 비슷해.
비슷하긴 해. 요 느낌. 아주 약간. 뭐가 약간 비슷하냐면 요런 덩어리감. 유리에서 끝나고 바로 요 아주 우아한 요 볼륨감 있지. 요게 좀 비슷하지. 요거. 딱 여기서 보면 요게 펠린지, 요게 펠린지 알 수 없긴 하지. 근데 결국은 캘리그래피 트림이 펠리세이드를 완성하는 것 같아, 디자인을. 마침 펠리세이드 프레스티지가 옆에 있어서 나란히 세워봤는데요. 자, 캘리그래피는 여기까지가 눈의 형상이잖아요, 사람 얼굴로 치면요. 근데 프레스티지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얼굴이 더 작아 보여요. 그리고 캘리그래피는 이 범퍼 하단의 은색이 여기까지만 올라오잖아요. 근데 얘는 여기까지 올라와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상은 얘가 더 작아 보여. 캘리그래피보다는 프레스티지나 익스클루시브의 요 5줄이 더 담백한 느낌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익스클루시브는 휠을 나 달지 마시오, 이 휠을 꼽아놨고요. 캘리그래피는요, 나 제발 달아주시오, 이 휠을 꼽아놨어요. 얘는 금호 타이어고요. 얘는 피렐리 P0예요. 그런데 문제는 뒷모습입니다. 아까 레인지로버 스타일의 그 리어 범퍼가 요거였잖아요, 요거. 얘는 아니야, 없어. 결정적 차이는 번호판 안쪽이 얘가 바디 컬러인데 얘는 블랙이에요. 테일 램프도 여기서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얘는 이렇게 되고 나서도 바디 컬러인데 얘는 이렇게 되고 나서 블랙 컬러예요. 게다가 캘리그래피는 여기 전부 다 바디 컬러인데 얘는 여기 전부 다 블랙 컬러죠. 근데 이 블랙 컬러를 적당히 쓰면은 요즘 차 디자인의 트렌드에 맞는 느낌이 들 텐데 좀 많이 썼어요. 좀 너무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건 약간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심지어 여기 샤크 안테나도 블랙이거든요. 실제로 이 차를 보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다른 차의 부품을 가져다 낀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사실 이 정도면은 현대차에서 캘리그래피 이래도 안 살 거야? 이렇게 디자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요거 좀 어두워도 예뻤겠다 더. 아 맞아, 그지? 펠리세이드는 뭐? 캘리그래피. 캘리그래피는 뭐? 펠리세이드? 펠리세이드는 뭐? 고만. 펠리그래피, 캘리세이드, 펠리켈리. 그런데 움직이는 펠리세이드를 보니까 바닥 아래로 뭔가가 많이 튀어나와 있는데 아마도 배터리겠죠? 그래서 오프로드에서는 이 차가 불리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뭐 이 차 타고 누가 험한 오프로드 가겠어요? 타이어까지 바꿔가면서, 그쵸?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고속도로 아무 생각 없이 달리다가 지금 막히기 시작하는데 지금까지는 연비 11km 나왔어요. 아까 이게 그냥 일상 주행을 해도 연비가 좋진 않아요. 근데 확실한 건 2.5보다 확실히 좋아요. 2.5는 그냥 연비 주행 해도 10 약간 가까스로 넣었거든요. 아니면 안 넘거나. 대신 지금까지 타면서 평지 고속도로에서 힘 부족은 못 느꼈어요.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정체길 달려보면 연비 좀 올라갈래나?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상태에서 있죠, 요 정도 주행, 여기서의 하이브리드 주행이 이제 극대화되는 거죠, 장점이. 그래서 실제로 보면 전기 주행을 꽤 많이 합니다, 이럴 때는. 근데 배터리가 어쨌든 50% 될 때까지는 전기 주행을 많이 하고, 배터리가 50%까지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75% 될 때까지는 엔진이 진짜 많이 켜져요. 지금도 엔진 계속 들어와 있죠. 아 근데 정체가 풀렸네. 정체가 풀리니까 더 이상 엔진이 꺼질 기미가 아예 안 보입니다. 계속 달려볼게요. 지금 내리막인데 110으로 달리고 있거든요. 내리막에서는 웬만하면 전기 모드로 달려요. 근데 이제 오르막 올라오면 전기 모드가 거의 또 반대로 안 들어옵니다. 왜냐면 이게 모터 출력이 100마력이 안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이 2.2톤의 공기 저항도 엄청 나거든요, 이 차가. 엄청난 차예요, 공기 저항이. 펠리세이드 공기 저항 얼마나 되지? 와, 0.31이야. 0.31 CD면 진짜 안 좋은 거야. 근데 이전 세대는 0.33이었대. 그러니까 더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0.3이 넘어간다는 거는 100마력 안 되는 모터로는 시속 110에서 엔진을 꺼둘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전기 위주의 하이브리드 차들은 보통 모터 출력만 거의 200마력 가까운 모터를 넣어놓거든? 근데 얘는 이제 아닌 거지. 내리막이라든지 이럴 때는 EV 모드가 진짜 적극적으로 들어오거든? 지금 이럴 때 속도 100 안 넘잖아. 이거 약간 내리막처럼 느껴지지 지금, 그지? 이럴 때는 그냥 무조건 EV 모드야. 하지만 약간의 오르막만 나오면 바로 엔진이 개입돼서 2000rpm 넘게 도는 거지. 근데 연비는 지금 13.1까지 올라갔어요. 13. 자, 이제 영동고속도로가 승차감 좋다 이럴 때. 이거 뭔가 큰 바운스는 괜찮아. 8단 미션만 있어도 이 110km 주행에서의 엔진 RPM이 2200rpm이 아니라 1600rpm 정도로 떨어질 텐데 왜 8단 미션을 안 넣었을까 궁금히 생각을 해봤거든. 그럼 가격대가 너무 올라갈 것 같은데? 가격대도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미션과 모터가 붙어 있어. 기존에 개발한 하이브리드 전용 6단 미션을 쓰는 게 훨씬 경제적이고 차값 인상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야. 앞바퀴랑 앞바퀴
이렇게 사이에 어쨌든 엔진이랑 변속기가 다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이 안 나와서 6단을 썼다는 의견도 많더라고. 종감속비를 수정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해봤어. 종감속비. 근데 그거는 지금 이 차가 전기차 기반의 하이브리드면 어떻게든 해봤을 텐데, 얘는 엔진차 기반의 하이브리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수많은 세팅과 엔진과 미션의 궁합을 깨야 되는 거야. 그러면 종감속비를 수정한다는 거. 그래서 현대도 알 거야. 아, 이거 8단이 무조건 맞는데,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상황은. 그래서 현대는 어쨌든 미션은 다음 단계에서 신형 제품을 넣고, 대신 혁신적인 걸 뭘 했냐. 자, 기존의 하이브리드 모터는 엔진에 벨트로 묶여 있었는데, 지금 이 신형 팰리세이드 캘리그래피의 모터가 두 개가 달려 있는데, 하나는 변속기 앞에 달려 있는 힘센 모터, 그게 P2 모터고, 엔진 바로 뒤에다가 모터를 달아서 걔가 시도 때도 없이 엔진을 켰다 껐다 시동까지 같이 해주거든. 그래서 봐봐, 지금 봐봐 예진아, 이게 지금 0이 되면 엔진이 꺼진 거고, 얘가 지금 엔진이 들어온 거거든. 근데 엔진이 켜고 들어오고가 아예 티가 안 나지. 되게 숫자만 바뀌는. 숫자만 바뀌어. 아무 티도 안 나. 아무 느낌 안 나지. 그게 힘센 모터가 엔진 크랭크 축을 되게 부드럽게 돌려서 잠을 깨워주니까 이렇게 운전자는 아예 알 수가 없어. 엔진이 켜지고 꺼지고를. 자, 여러분, 저희 이제 그 영동고속도로의 본격 그 오르막 구간 나왔습니다. 여기서 내가 이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타보고 싶었어. 사람으로 치면 이제 등산하는 거야. 한번 느껴보자. 자, 예진이 지금 자고 있고요. 저 예진이 그리고 은재까지 해서 한 150km 정도 탔다고, 160km 정도 차에 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오르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어요. 고도가 276m, 77m 그래서 올라가고, 이 영동고속도로의 저속차로 3차로 운행 뜨는 순간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쫙쫙 이제 어필인데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브리드에 6단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동안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는 여기서 6단에서 5단으로 내려갔다가 부족해서 또 4단으로 내려갔다가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계속 오르막입니다. 고도 300m 넘어갔고요. 지금은 6단에서 엑셀 밟으면 5단으로 안 내려갑니다. 엑셀 지금 밟았거든요. 밟고 속도 높이고 있는데 5단으로 안 내려가요. 안 내려가고 6단으로 그냥 해결합니다. 더 밟으면 그때 이제 5단으로 내려가는데, 모르겠어요. 방음이 잘 된 것 같은데 이게 5단으로 내려갔을 때 3300rpm까지 솟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 불쾌한 사운드가 많이 안 들어옵니다. 이게 이제 그 고도 높아지는 구간 시작됐어요. 지금 360m입니다 벌써. 근데 또 엑셀에서 발을 놓으면 엔진 또 꺼집니다. 근데 안돼 모터로만 올라가는 건 아예 불가능해요. 여기서는 아예 모터 주행이 불가능합니다. 5단에서 4단까지 내려가는 일은 거의 없고요. 와, 진짜 가팔라. 지금 470m. 엔진 RPM이 분명히 치솟거든요. 치솟아요. 치솟는데 방음이 잘 돼 있어요. 1.6 하이브리드 엔진이 치솟는 느낌이랑 2.5 엔진이 치솟는 느낌이랑, 그 치솟는 느낌이 2.5 엔진이 더 차분한 것 같아요. 영차. 엔진 많이 쓴다. 한 3500rpm까지 쓰네요. 변속도 자주 하네. 근데 변속 충격이 있거나 그러진 않고, 1.6 하이브리드만큼 이게 버스가 올라가다 섰나 보다. 자, 520m 고도. 이거 봐, 올라가. 속도 붙이려면 치솟아. 야, 4000까지 쓰네. 다시 정신 차리고 5단 내려갔다가 다시 6단 떨어지고, 4단까지 쓰네요. 결국은 어느 정도 이 오르막 힘있게 올라가려면 추월차로로 가서 추월한다거나 했던 상황에서는 4단까지 내려갑니다. 이럴 땐 차라리 변속을 얘한테 맡기지 말고 불쾌하더라도 내가 선택해서 불쾌한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수동 모드로 애초에 그냥 달리는 거예요. 내가 수동 모드에다 놓고 오르막 올라간다 하면은 내가 마이너스 패드를 당기는 거예요. 얘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 차라리 덜하죠, 그 불쾌함이. 왜? 내가 당겼으니까. 마이너스 패드를 내가 만졌으니까. 힘내라 하고 마이너스 패드를 내가 당기니까 운전자 입장에서 느껴지는 불쾌함은 덜하겠죠. 2.5 가솔린은 엔진 힘이 280마력이나 되다 보니까 어쨌든 오르막에서 가속 페달을 눌렀을 때 부드럽게 누르기만 한다면 아랫단 5단으로 바꾸지 않고 속도를 붙이는데, 2차선에서 1차로로 추월을 한다는 가정 하에는 4단까지도 내려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조용하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스포츠 모드에다 두고 아예 그냥 퍼포먼스 주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변속 속도나 이런 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변속 속도를 볼게요. 변속 속도. 다운시프트 느린데요? 느려요. 가속해 볼게요. 4단 5단. 변속 속도 느려.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변속 속도는 아니에요. 다운시프트, 업시프트 모두 느립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프트 패들 만지는 순간 딱 소리를 한번 내볼게요. 딱 지금 변속됐거든요. 근데 힘은 또 좋아요. 엔진과 모터가 풀로 같이 돌면 운전자가 받는 그 느낌이 출력 부족에 대한 느낌이 일단 전혀 없거든요. 와, 근데 엔진 힘은 충분하다. 잘 달립니다 진짜. 자, 오르막을 다 올라왔는데요, 연비가 11.3까지 떨어졌어요. 스포츠 모드는 아까 잠깐 했기 때문에 연비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 같고요. 자, 지금 770m까지 이제 올라왔고 이제 슬슬 내리막 시작입니다. 연비는 11.4km, 공차 중량이 2.1톤인데 사람 160km 탔고 연료 탱크도 기름도 차 있고 하니까 뭐 무난하다고 봐야 될 것 같기도 합니다. 이제 내리막 시작됐는데, 내리막은 이제 진짜 거의 엔진 끄고 갑니다. 지금 들어왔다. 지금 살짝 평지야. 지금 살짝 평지입니다. 와, 근데 엔진이 켜지고 들어오는 게 실내에서 아예 체감이 안 돼. 하나도 체감이 안 돼. 하나도. 모터로만 달립니다. 아쉬운 건 모터가 한 150마력짜리 넣어줬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1.6 엔진 그냥 그대로 쓰고 모터를 한 180마력짜리 넣었으면 좋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해요. 배터리가 많아도 평지만 나오면 엔진이 켜져요. 내리막 나왔다. 엔진 꺼라. 엔진 꺼. 그렇지. 와, 배터리 거의 만땅이야. 와, 지금 엄청난 내리막이야. 귀 뚫었어 방금 다. 와, 한 번에 지금 거의 200m 내려왔어 예진아. 지금 했더니 배터리가 완전 가득 찼어. 이거 봐. 근데 엔진은 왜 켜졌지? 보통 5단인데 지금? 엔진 브레이크 거나 보다. 예진아, 배터리도 풀인데 한번 밟아볼까? 바로 한 칸 줄었어. 아니, 빠른데? 팰리세이드의 하이브리드는 성능 하이브리드야. 연비 하이브리드가 아니야. 근데 그래서 변속 속도가 느린 게 아쉬워. 변속 속도가 느려서 주행의 재미를 느낄 수는 없어. 되게 역설적이지? 근데 왜 현대 하이브리드의 변속기가 왜 느린가 생각해보면,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탔을 때도 느꼈고 소렌토 산타페 하이브리드 탔을 때도 느꼈는데, 현대 기아의 모터가 삽입된 하이브리드 전용 미션이 원래 느려. 근데 현대기아의 하이브리드 전용 말고 그냥 전륜 8단 미션 있지, 팰리세이드 가솔린의 전륜 8단 미션, 걔는 빨라. 빠르진 않은데 걔는 그래도 스포츠 드라이빙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은 돼, 스포츠 모드에 두면. 근데 하이브리드는 미션이 원래 느려. 그래서 힘은 좋은데 변속 속도가 느린 옛날 벤츠 W220 S클래스의 터보 처음 올라갔을 때 그 차 자동 5단 미션, 그 차 처음 타는 느낌이야. 전혀 공감 못해. 아무튼 그 느낌이야. 그 느낌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자동 5단이었어 벤츠. 옛날에 벤츠 막 체드토크 처음으로 막 60, 70, 80 올라가는데, 미션이 그때 당시에는 7단 미션이 토크를 못 받아주는 거야. 그래서 5단 미션을 썼다고 생각해봐. 단수가 5단이야 근데 엔진 힘이 세. 그러니까 말뚝이야, 말뚝. 그냥 기어 하나 딱 받고 말뚝 빡 받고 토크로 밀어붙이는 거야. 토크로 이게 아니라 이렇게. 얘는 그 느낌이야. 그래서 약간 복고풍이야 오히려. 이 차는 복고풍이야, 복고풍. 자, 연비는 12.8까지 올라갔습니다. 결국 제로섬인가? 12.8. 요즘 맛집을 찾을 때 요거 많이 씁니다. 티맵 랭킹. 여기는 52대 가는 중이라서 포기했고, 그래서 음식점을 해놓으면 여기 이제 세 번째 뜨는데 여기 왔습니다. 아니. 사실 여기 가고 싶거든요. 최일순 짬뽕 수두부 가고 싶은데 91팀 웨이팅. 갈 수가 없다. 네이버 리뷰에 영수증 이벤트가 너무 많아서 티맵 랭킹으로 요즘 다니고 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웨이팅은 없어요 일단. 꼬막 비빔밥이야? 꼬막 반 비빔밥 반이네. 이게 물에는 진짜 맛있었고요, 수육은 그냥 그랬고, 꼬막 비빔밥이 살짝 짰어요. 근데 이게 티맵 랭킹이 그게 있대요. 그 주차 편한 데가 랭킹 우선으로 많이 뜬다고 하더라고요. 참고로 여긴 주차하기 편했습니다. 야, 근데 이 색깔이 햇빛 없을 때는 진짜 묘하네. 이거 완전 진짜 모카 느낌이네, 모카. 햇빛 있을 때는 이 느낌이 아니에요. 시내 주행하면 또 얼마나 연비가 잘 나올지, 시내 주행 한 6.4km 지금 달려볼 건데요, 연비 리셋을 한번 하고 달려볼게요. 어떨지 저도 너무 궁금합니다. 이미 출발하자마자 기록이 됐네. 한번 시내 주행 연비 한번 볼게요. 엔진 들어온다. 엔진 들어와. 이게 엔진 기반 하이브리드라서 어쩔 수가 없어. 브레이크 밟을 때는 그래도 엔진이 꺼지거든요. 좀 중요했다고 연비 바로 10km로 내려갔네. 시내 주행 승차감은 어때, 예진아?
시내는 좀 올라오지 충격. 아, 펠리세이드 캘리그래피 2.5 가솔린 하이브리드 말고 2.5 가솔린 캘리그래피 사가지고 휠 깡통을 꽂고 스페이서 꽂고 미쉐린 타이어 꽂고 다니고 싶어. 아,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너무 예쁠 것 같아. 컬러는 쉬머링 실버. 왜냐면 디자인이 너무 세잖아. 그래서 실버로 그 밑에 은색 그것들을 묻어주고 싶어. 무슨 말인지 알지? 딱 그렇게 해서 카니발 다음 회사차로 딱 9인승으로 타고 다니고 싶어. 카니발 끝나고 바로 도전? 아, 근데 연비가 너무 안 좋아. 2.5 가솔린은. 카니발에 근데 짐도 많이 싣잖아. 아, 맞아. 아, 나 평생 카니발만 타야 되나 봐. 펠리세이드에는 테이블이 하나가 안 들어가더라고. 소파도 안 들어가고. 카니발은 다 들어가는데. 그리고 뒷문이 슬라이드로 옆으로 열리는 것도 한몫해, 카니발은. 근데 카니발이랑 이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랑 공차 중량이 똑같아. 2.1톤 정도 돼. 근데 얘는 2.5 하이브리드고 카니발은 1.6 하이브리드잖아. 그걸 연달아서 타보면 1.6 하이브리드가 얼마나 힘이 딸리는지 알 수 있어. 바로 비교해볼까? 와, 근데 1000만 원 더 비싸다 했어. 둘 다 최고급형으로 했을 때 1000만 원 더 비싸. 연비는 얘가 0.8kg 덜 나와. 모터 출력은 73으로 똑같아. 근데 모터 최대 토크가 오히려 카니발이 더 높아. 말도 안 돼. 엔진이 80마력 차이나. 최대 토크도 9kg/m 차이 나고. 공차 중량은 카니발이 50kg 더 무거운데 거의 비슷하다고 봐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똑같은 덩치를 하나는 1.6 쓰고 하나는 2.5 쓰잖아. 그 비교해서 타보면 카니발 하이브리드가 아까 같은 영동고속도로 올라갈 때 예전에 자고 있었을 때 얘는 그래도 그렇게 힘 안 들이고 올라갔거든? 카니발은 조금만 가속하려 치면 바로 5단, 바로 4단. 그래서 엔진은 으앙! 근데 얘는 그 정도 아니었어. 자, 정차할 때는 엔진 거의 안 들어옵니다. 사실 정차할 때는 기름 안 먹어요 이제. 근데 문제는 전기차 기반의 하이브리드는 웬만한 상황은 진짜 모터로 다 하는데 얘는 어쨌든 1단 고비 넘기고 2단 고비 넘기고 3단 고비 넘기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최대한 부드럽게 한번 가볼게요. 엔진 안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안 들어와 안 들어와. 엔진 안 들어온다. 안 들어와. 아, 들어와. 아, 들어와. 자, 엑셀을 떼면 다시 안 들어오고. 아, 엔진이 웬만하면 들어와. 그래서 연비가 지금 시내 주행하는데 좋게 안 나오고 있어요. 11.2. 그럼 과연 펠리세이드 하이브리드는 진짜 이런 걸 보면은 경제성을 위한 하이브리드가 아니야. 아까 톨게이트에서 가속 한번 해봤잖아. 시원시원하게 잘 나가잖아. 2.1톤짜리 차가. 그러니까 얘는 퍼포먼스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지향하는 방향이 토요타나 혼다가 아니야. 페라리 296 GTB나 포르쉐 918 스파이더나 페라리 SF90 같은 그런 하이 퍼포먼스를 지향하는 하이브리드라고. 갑자기 페라리로 간다고? 그러니까 굳이 얘기하자면 토요타와 혼다 그리고 뭐 그랑콜레오스, 토레스 하이브리드 이런 컨셉이 아니라 진짜 3.8 V6 엔진이 진짜 토크도 시원시원하고 고유전 쓸 때 무슨 구형 펠리세이드가 차체가 또 승차감이 딱딱한 단단한 편이었어. 그래서 아니 심지어 내가 그 한 번은 구형 3.8 모델 사륜구동을 타고 인제의 국도를 달리는데 진짜 잘 달리더라고. 와인딩을. 물론 무겁긴 하지만 너무 잘 달리더라고요. 그때 느낀 게 그거였어. 아, 펠리세이드 3.8은 달리는 재미가 일품이구나, 이걸 느꼈는데 지금 신형 펠리세이드가 3.8이 단종됐잖아. 그 달리는 재미를 얘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얘에서. 그러면 펠리세이드의 경제성은 뭘로 찾을 수 있냐? 디젤을 다시 출시해 주십시오, 현대차 관계자 여러분. 2.2 스마트 스트링 디젤은 2.1톤 끌기에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좋은 엔진입니다. 제가 카니발로 20일만 탔는데 아직도 조용합니다. R엔진과 달라요. 스마트 스트림 엔진, 디젤 엔진 아주 좋은 명기입니다. 꼭 펠리세이드의 연식 변경을 통해서라도 2.2 디젤 엔진을 추가해 주십시오. 그래야 그 펠리세이드가 진정한 경제성 컨셉의 펠리세이드야. 그렇게 출시를 해야만, 자, 경제성은 디젤이 맞고 그냥 일반적인 그 가성비는 2.5가 맞고, 그리고 하이브리드는 퍼포먼스로 딱 아주 아름다운 제품 구성의 3박자를 딱 갖출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거의 지금 신입사원 같은 포부였어. 제발 지금 봐봐. 최대한 살금살금 시내 주행만 했는데 연비 14.2 올라가기 시작했다. 14.2 예진아. 떨어졌다. 아니, 엔진 들어오는 순간 바로 떨어져. 엔진이 너무 자주 들어와. 안돼. 근데 50km 넘으면 항상 들어오는 거 아니야? 모터가 70마력밖에 안 되니까 모터 혼자 얘를 가속시킬 수가 없는 거야. 모터가 최소한 200마력짜리는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아주 천천히 가속할 때도 모터가 계속 들어오니까 연비가 좋아질 시간이 없는 거지. 그지? 아무리 살살 엑셀 페달을 밟아도 들어.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은 뭔지 알아? 지금 이 팰리세이드 2.5 하이브리드 신형 파워트레인이야. 자, 그러면 현대차는 이 파워트레인을 앞으로 최소한 6년이나 8년을 써야 돼. 그러기에는 이미 많은 대중 브랜드들이 더 전기차 기반의 하이브리드를 할 것 같아. 그래서 진짜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현대차는 전기차 기반의 하이브리드를 당장 적용 안 할 거면 8단 미션의 개발을 서둘러야 될 것 같아. 지금 이 6단으로는 진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시내주행 정말 천천히 해서 한 7km 정도 타봤는데요. 연비는 13.6이 나왔습니다. 아예 가옥주행 하나도 안 했고 완전 천천히 탔어요. 자,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를 타봤습니다. 처음에 제원이 공개됐을 때 모터 출력이 작고 6단 변속기를 쓴 걸 보면서 아무리 이게 신형 파워트레인이라고 하더라도 앞으로 6, 7년을 이 파워트레인으로 버티기는 쉽지 않을 거란 생각을 했는데 타보니까 역시나 경제성으로는 조금 부족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100km로 주행하면 연비가 잘 나온다는 리뷰도 많았는데 저는 항상 110km로 전기차든 하이브리드든 110km로 주행을 합니다.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속도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아무튼 팰리세이드 하이브리드 시승기가 구매를 염두하고 계신 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 유익했다면 안호준TV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